성경을 믿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랑과 낭만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가 그리워지죠. 그래서 한뼘 서재에서는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디킨스와 크리스마스 캐럴은 영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그가 죽었을 때 한 소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디킨스 씨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산타클로스도 죽은 건가요? 디킨스가 이 작품을 썼던 1843년, 당시 노동자의 삶은 실로 비참했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캐럴 역시 디킨스가 경제적인 이유로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의 아내는 5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끊임없이 디킨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을 쓰면서 디킨스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제적인 이유로 쓰기 시작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디킨스를 변화시킨 거였죠. 디킨스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을 수 있도록 책 가격을 낮춰서 측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이 대중화되는데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잠깐이라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길 바라면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 시작할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엄청난 사첩 갑부이자 끔찍한 구두쇠 스크루지는 평일과 다름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은 조그마한 방에서 증서들을 베껴 쓰고 있는 직원 밥 크레칫을 감시하기 위해서 늘 열려 있었고요. 밥의 난로에는 이미 석탄이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밥은 스크루지의 눈치를 보느라 털목도리를 칭칭 두르고 촛불로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문이 열리더니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들어옵니다.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군. 크리스마스가 허튼 소리라뇨 삼촌. 진심은 아니시죠? 진심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왜 즐거워해야 하지? 너는 가난하지 않니? 삼촌, 이러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해요. 이롭다. 잘 가라. 삼촌이 너무 단호하셔서 섭섭해요.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삼촌. 잘 가거라. 조카가 떠나고 나서 얼마 후 인상 좋고 풍채가 좋은 두 신사가 들어오더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부탁하자 스크루지는 감옥이나 강제 노역소는 없어? 가난뱅이들을 그리 보내요. 내 알 바 아니니. 나는 내 일만으로도 바쁘니 잘 가시오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거리에는 하나 둘 램프에 불빛이 들어오고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를 파는 상점과 식품 가게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침내 스크루지도 퇴근할 시간이 됐죠. 내일은 하루 종일 쉬고 싶겠지? 크리스마스니까 말이야. 사장님이 괜찮으시다면요. 나는 괜찮지 않지. 자네가 내일 쉰다고 해서 내가 급여를 깎는다면 자네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닌가?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사장님. 대신 모레 아침에는 보통 때보다 일찍 나와야 돼. 스크루지는 언제나와 같이 우물한 단골 선술집에서 우물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따라 집 현관 문고리가 7년 전 죽은 동업자 말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지만 스크루지는 이내 진정하고 침실로 올라갑니다. 스크루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이트캡을 쓰고 오트밀죽을 먹으려고 조그마한 불길이 일고 있는 벽난로 앞에 바짝 당겨 앉았죠. 그때 시끄러운 종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더니 저 아래쪽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무거운 쇠사슬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계단을 올라와 그의 방문 앞까지 다가왔죠. 그 순간 온몸에 강철로 만든 돈주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유령이 스크루지의 방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넌? 살아있을 때 난 자네의 동업자였던 제이콥 말리였지. 말리 유령이라고? 그런데 왜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내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보이지. 한 고리 한 고리 생전에 내가 만든 거라네. 제이콥, 나의 오래된 친구 제이콥 말리. 나에게 위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나? 나는 자네에게 위안을 줄 수 없어. 위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거라네. 자네가 죽은 지 7년이나 되지 않았나? 그동안 내내 이렇게 떠돌아다닌 건가? 7년 내내 안식도 평화도 없었어. 끊임없는 후회와 고문당한 시간이었지. 내 말 잘 듣게. 오늘 밤 나는 자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왔네. 자네에게 새 유령이 나타날 거야. 유령이 자네가 말한 기회이자 희망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런 기회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유령은 시계가 1시를 울리면 나타나고, 두 번째 유령은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세 번째 유령은 마지막 종소리와 함께 나타날 걸세. 이 말을 마치고 말리 유령은 춥고 어두운 밤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이 모든 일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식이 너무도 간절했던 스크루지는 침대로 들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든 지 2시간이 넘었을 무렵 말리 유령이 이야기했던 새벽 1시가 되었고 종이 울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1시로군. 아무것도 없잖아. 그 순간 방 안에 섬광이 번쩍하면서 아이와 같은 모습의 유령이 나타났죠. 오늘 밤 오실 거라고 예고한 그 유령님입니까? 그렇다네. 나는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이지. 아주 오래된 과거인가요? 아니, 자네의 과거야.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유령이 그의 가슴에 손을 얹자 그들은 벽을 통과하고 너른 들이 펼쳐진 시골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맙소사, 여긴 내가 자라난 곳이군요. 어릴 때 이곳에서 살았어요. 자네 입술이 떨리고 있구만. 그리고 자네 뺨에 흐르는 그건 뭔가? 스크루지는 과거 환영에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났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고향 마을을 보며 기쁨에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학교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불쌍한 자신의 과거 모습에 스크루지는 또 한 번 흐느껴 울었죠. 불쌍한 녀석.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왜 그러지, 스크루지? 어제 저녁에 한 꼬마가 내 사무실 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죠. 그 애한테 뭐라도 줘서 보낼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유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다른 곳으로 스크루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좀 어둡고 지저분한 방이었어요. 그곳엔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집으로 돌아간 후 소년 스크루지만 또다시 혼자 남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스크루지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들어와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며 오빠 스크루지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어른이 된 후 죽었지? 아이 한 명을 남겨두고 말이야.
자네 조카 아닌가? 네, 맞아요. 유령과 스크루지는 이번엔 커다란 상점의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제가 견수부를 일을 배우던 곳입니다. 이보게들, 오늘 밤은 이제 그만들 일하게.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나? 오, 세상에, 패치워크 영감이 다시 살아오다니. 죄다 치우고 파티를 준비하세. 그러자 상점 안은 겨울밤이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아늑하고 따뜻한 무도회장이 펼쳐졌습니다. 패치 영감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사한 행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저도 제 직원에게 한두 마디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스크루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령은 다른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스크루지 혼자가 아니었고 아름다운 젊은 여인과 함께 있었죠. 우리가 약혼을 했던 그 시절은 우리 둘 다 가난했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했네요. 당신은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재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놓아줄게요. 진심으로 한때 제가 사랑했던 예전의 당신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이별을 고합니다. 유령님, 제발 더 이상 보여주지 마십시오.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스크루지는 기진맥진했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졸음에 간신히 비틀거리면서 침대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놀랄 정도로 심하게 코를 골던 와중에 퍼뜩 잠이 깬 스크루지는 건너편 자신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이끌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벽과 천장 구석구석에는 밝게 빛나는 열매들과 생생한 녹색 식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 위에 유쾌해 보이는 거인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들어오너라. 나는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다. 유령님, 어디든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면 제가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런던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거리마다 사람들은 즐겁고 기쁨에 차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내 눈을 받아라. 아파. 잡히기만 해봐. 칠면조를 파는 가게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과일 가게에는 먹음직스러운 다양한 과일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유령은 이번엔 스크루지를 그의 직원 밥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밥은 부양가족이 많았지만 그의 월급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아주 짠 편이었죠. 부족한 살림이지만 밥의 식구들은 거위 요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이 멋진 성찬을 즐길 수 있게 해준 스크루지 씨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다고요? 그 양반이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요. 욕이나 대접해드리게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스크루지 씨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겠어요. 식사를 마친 밥의 가족들은 모두가 난로가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대화하며 웃음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이자 꼬마 팀은 아빠 밥의 옆구리에 딱 달라붙어 있었죠. 사실 꼬마 팀은 많이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 그의 가족들은 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유령님, 꼬마 팀이 살 수 있나요?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죽게 되겠지. 어느새 그들은 환한 방 안에 와 있었습니다. 스크루지 조카 프레드의 거실이었죠. 당신의 삼촌은 굉장한 부자라시면서요, 프레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많은 재산으로 좋은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시지 않으시니. 물론 우리 조카 부부를 도와줄 생각도 없으시고요. 삼촌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려 하지 않으시지만 매년 삼촌을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초대하는 도전은 계속할 겁니다. 그분께 축복이 있기를. 스크루지 삼촌을 위하여!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며칠이나 되는 크리스마스 휴일이 짧은 시간으로 압축되어 지나갔기 때문에 스크루지로서는 정말 하룻밤이 맞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유령은 천천히 근엄하게 그리고 어둠과 신비스러움으로 스크루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이 오시기로 한 세 번째 크리스마스 유령님이십니까? 유령은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런던시의 중심부, 상인들로 가득한 거래소가 있었죠. 언제 죽었답니까? 어젯밤이라지요,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글쎄, 그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군요. 다만 그의 장례식은 굉장히 초라한 장례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장례식에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도시의 외진 구석으로 갔습니다. 여기 커튼과 이불.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가지랑 단추 몇 개를 좀 가져왔어요. 이런 물건 몇 개 없어졌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고. 아이, 죽은 사람이야 당연히 아무 상관도 없을 테고. 망할 늙은 구두쇠 영감 같으니 죽어서도 이런 물건들을 지키고 싶었다면 왜 살아있을 때 인정머리 있게 굴지 않았느냐고. 유령님, 알겠네요. 이 불행한 사람은 아마 저일지도 모르겠군요. 어느새 장면이 바뀌어서 침대 위에는 누더기 시트를 머리 끝까지 덮어 쓴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약탈당하고 도둑맞은 침대 위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죠. 또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그들은 교회 묘지에 와 있습니다. 유령은 무덤들 사이에 서서 한 무덤을 가리켰죠. 스크루지는 덜덜 떨면서 그 무덤 쪽으로 다가갔어요. 안 됩니다, 유령님. 제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밤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살고 말았을 그런 인간이었겠죠. 하지만 제게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면 왜 이런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서 크리스마스를 경배하고 1년 내내 크리스마스와 같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령님들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묘비 위의 이름을 제가 지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스크루지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곤 아직 멀쩡한 자신을 확인하고 웃고 울면서 이렇게 외쳤죠.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군. 가만히 있자.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이 며칠이냐? 네? 오늘이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래, 크리스마스를 놓친 게 아니었군. 유령님들이 겨우 하룻밤 동안에 이 일을 다 해내신 거로군. 얘야,
닭고기랑 칠면조고기 파는 가게에서 제일 큰 칠면조를 사다 주겠니? 그러면 너에게 1실링을 주마. 5분 안에 돌아오면 내 반 크라운을 더 주지. 스크루지는 꼬마 팀보다 더 큰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보낼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카 프레드의 집으로 향했죠. 프레드, 이게 누구십니까? 삼촌. 너와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러 왔단다. 들어가도 되겠니? 물론이죠, 삼촌. 환영합니다. 조카 내외는 더할 나위 없이 스크루지를 환대했고 그곳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멋진 파티였고 재미있는 놀이였고 모두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가 되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행복했죠. 그렇지만 스크루지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먼저 도착해서 밥이 지각하는 것을 잡을 거야. 이것이 스크루지가 마음속에 세워둔 계획이었죠. 계획은 성공이었습니다. 밥은 18분 하고도 30초를 지각했거든요. 밥은 문을 열기도 전에 모자와 목도리를 벗고 후다닥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봐, 이 시간에 출근하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지각을 1년에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어제 너무 즐겁게 보낸 그 여운이 남았나 봅니다. 이리 와보게. 할 말이 있네.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의 월급을 올려주도록 하겠네. 밥은 순간적으로 스크루지를 때려 눕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골목으로 나가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스크루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밥,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나? 앞으로는 오랫동안 내가 자네에게 허락했던 것보다 더욱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네. 자네의 월급을 올리고 고생하는 자네 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네. 자, 그럼 일단 석탄부터 한 통 사오게. 스크루지는 이후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지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었죠. 그리고 꼬마 팀에게는 후견인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좋은 친구, 좋은 스승으로 런던과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스크루지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스크루지라며 그의 크리스마스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한뼘 서재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 함께 읽어봤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I will be home for a couple of days, wander around with you.